네, 2024 N 페스티벌의 N1 클래스 개막전 실제 경주차 안에서 있었던 이 인캠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달렸는지 한번 경기를 좀 복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 기다리는 이 순간인데요. 지금 영상을 보면 이제 우리 출발하는 엔진 스타트 사인이 나오면 이제 그때 엔진을 켜고 출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은 N 퍼포먼스 메뉴로 들어가서 론치 스타트, 이 출발할 때 론치 스타트 기능을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활성해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몇 RPM으로 초기에 이 스타트 RPM을 맞출 것인가는 선수들마다 전부 전략이 달라요. 저는 일단 이번 시즌에 가장 바뀐 큰 변화점이 훨씬 넓어진 광폭 슬릭 타이어였기 때문에 작년보다 기본적으로 전륜의 텍션이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년 시즌보다 조금 더 높은 RPM으로 출발하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RPM을 얼마를 쓸지는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요. 지금 타이어를 제가 어느 정도 달고 놨는지의 그 상황에 따라서 RPM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3200 RPM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론치 스타트 설정을 마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벌써 비밀 아닌 거네. 뭐 이런 거 나눠줘야지. 다른 애들 너무 스타트가 너무 느려. 근데 항상 스타트는 좀 자신이 있는 편이거든요. 작년 시즌에도 스타트할 때 그래도 최소 한 대 이상은 추월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출발했는데, RPM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반응 속도니까. 일단 스타트하고 위간 들어가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알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비밀이거든요. 그건 아직 영업 비밀입니다. 그렇게 중요해보더라고요. 맞아요. 차 좀 아나 보네. 그래서 이 론치 스타트에 몇 RPM을 할지는 선수들마다 팀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 또 몇 RPM에서 그 다음 기어를 올리는지, 일단 스타트 신호가 나오면 적어도 3단까지는 기어가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경기에 따라서 4단까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1단, 2단, 3단도 같은 RPM에서 올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달라요. 근데 뭐 인캠 보면 다 나오긴 하는데 뭐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어를 쭉 배우면서 저희 포메이션 랩을 한 바퀴를 돌아서 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정확하게 그 앞범퍼의 끝단이 그리드 라인의 페인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 하얀 선에 조금이라도 걸쳐지면 안 되거든요. 그 뒤로만 서야지 그리드 분량이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팀들은 마킹을 해놔요. 옆에 그 가드레일 펜스 쪽에다가 드라이버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그 스티커를 붙여서 딱 그 스티커 위치를 보면서 어디다가 딱 세워야 될지를 먼저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띠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리드에 세울 때 이때가, 사실 이때가 좀 긴장감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돼요. 론치 스타트 RPM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론치 스타트 기능 활성화 눌러주고, 다시 한번 벨트 좀 이렇게 조여보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 신호등을 기다립니다. 이번 경기는 론치 스타트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약간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빨간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고 꺼지면 스타트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 시즌은 불이 한 4개 들어올 때쯤에 엑셀 브레이크 동시에 밟아가지고 방방방방 뛰어났는데, 이번 경기는 한 2개쯤 들어왔을 때 이미 그때 밟아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러면 그 반클러치 상황으로 기다리는 게 길어지니까 클러치 온도가 어쨌든 그때 조금씩 좀 부담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일찍 시작했나?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혼자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래 기다리면,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이게 또 놨다가 다시 했다가 지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기다려봤습니다. 다행히 오랫동안 좀 잘 기다려줬고 스타트를 하게 되죠. 자, 일단 스타트하는 순간 그 제 바로 앞에 있었던 31번 차량은 바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 차는 제끼겠다 느껴졌고, 오른쪽 앞쪽 그리드에 있었던 11번 선수 빠르기는 빨랐는데 쉽게 가까워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대는 추월하지만 2대까지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좀 확신은 안 섰는데, 1번 코너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조금 더 제가 늦게 가져가면서 인사이드에 있었던 11번 차량 레코드 라인을 좀 제가 먼저 잡으면서 2대를 일단 스타트하면서 추월을 하게 됐죠. 제가 예선을 좀 망쳐가지고 출발 그리드가 또 9번째 그리드 좀 뒤에 있었는데, 이제 7위까지 일단 첫 코너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이제 안타까운 장면이, 신우진 선수의 페이스가 확실히 저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게 두 번째 랩 끝날 때쯤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신우진 선수를 좀 흔들기 위해서 1번 코너 들어갈 때, 사실 보통 1번 코너를 아웃사이드로 추월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1번이 고속 코너인데다가 굉장히 길게 1, 2, 3번이 하나의 코너처럼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드로 추월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제가 아웃사이드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조금 걸어봤거든요. 사실 2대가 충분히 돌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약간 신우진 선수가 저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뭔가 브레이킹 하면서 차가 약간 좀 흔들려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저는 이제 쭉 들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제 쪽으로 이제 가까이 오면서 이제 측면으로 컨택이 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파로 저는 2번 코너에서 이제 완전 바깥쪽에 버지 쪽으로 빠지게 되었고, 다시 본 코스로 복귀하는 동안에 2대 차량들에게 순위를 다시 좀 내주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상태로 9위권으로 다시 쳐지고 말았고, 다행히 이때 컨택은 좀 있었지만 오른쪽에 바퀴가 틀어진다거나 하는 이러한 어떤 정황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운전에 집중하게 되었죠. 근데 이 24번 강민재 선수 뒤에서 좀 너무 오래 막혀 있었어요. 그래도 몇 랩 안에 한 2랩 안에 다시 추월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길게 갑니다. 강민재 선수 뒤에서 제가 거의 한 5랩, 6랩 정도를 묶여 있었어요. 워낙 노련하게 블로킹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했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가 추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로 열리지 않게끔 매니징하는 능력도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좀 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좀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는 앞차들이 멀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선두권들이 계속 점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여기서 빨리 저 차를 넘어가기 위한 궁리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가장 강민재 선수가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2번, 3번 탈출 구간, 3번의 어필 구간에서 강민재 선수가 스로틀을 좀 늦게 여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막 구간에서 탄력을 잘 받으면 4번 코너 브레이킹 구간에서 기회가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어택을 좀 하다 보니까 강민재 선수랑 거리가 가까우면 저도 이 스로틀을 열 수 있는 포인트를 잘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2차례 정도 그 위치에서 노려보다가 아예 거리를 조금 더 브레이킹할 때 1번에서 좀 더 벌려서 제가 훨씬 스로틀을 빨리 가져가서 이 어필에서 충분히 한 5km, 6km 이상의 가속 차이가 났을 때 승부를 노려야지만 추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직선 구간에서 시프트 업을 조금 빨리 하면서 약간씩 거리를 좀 벌려놓고, 네, 1번 구간에서 저는 스로틀을 훨씬 일찍 가져갈 수 있게끔 브레이킹도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오르막 구간에서 약간 거리가 쭉 빨라지는 탄력을 이용해서 인사이드로 브레이킹 포인트를 조금 늦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겠고요. 다행히 아무 컨택 없이 깔끔하게 여기서 추월이 좀 이루어져서 이제 좀 제대로 달려봐야겠다, 페이스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난 77번의 김세욱 선수. 이 선수가 거의 모든 코너에서 특별히 허점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코너에서 찌르기보다는 추월할 수 있는 포인트를 미리 정해놓고 그 전 한두 코너 전부터 뭔가 작전을 걸어야겠다 라는 궁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독 이번 경기에는 좀 머릿속에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막 전략을 짜거나 막 이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뭔가 열리면 그때 약간 좀 동물적인 반응으로 그냥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아마 그런 게 잘 안 열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뭔가 궁리를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즉흥적이었던 거는 차의 컨디션이 매 랩마다 어쨌든 이게 떨어지거든요. 타이어도 그렇고 선수도 지치고 노면 온도도 계속 오르는 경우들도 많고 뭐 데브리도 쌓여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그 차의 컨디션을 맞추는 데 집중하느라고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새로운 이제 팀원들이랑 셋업도 그래도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잘 잡은 편이었고, 연습 때에도 세션 후반까지 진짜 20분을 풀로 타도 컨스턴트 랩이 굉장히 잘 나오는 셋업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가능했을 수도 있지. 근데 진짜 이번에 숏 코스였잖아요. 이제 숏 코스, A 코스에서만 경기를 했는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숏 코스는 추월할 수 있는 포인트가 거의 없어요. 풀 브레이킹이나 어쨌든 급격한 속도 변화가 확 떨어지는 데가 많을 때 추월 기회들이 생기는데, 숏 코스는 추월할 수 있는 노릴 수 있는 데가 1번, 그 다음에 4번 코너 브레이킹, 요 두 군데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추월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77번 선수를 추월하기 위해서 처음에 1번, 4번 위주로 봤는데, 오히려 이 선수가 1번, 4번은 허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구간이 7번 코너였습니다. 7번 코너. 고속으로 풀스로틀로 우회전하면서 올라가는 이 구간인데, 그냥 7번에 추월한다 그러면 아무도 추월을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월 기회를 만들려면 상대 선수가 7번에 진입할 때 라인을 원래 아우디 나온 라인을 못하게 뭔가 미들인 이런 방식으로 다른 위치에다가 놔야 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거기가 연석을 깊게 밟으면 차가 통통통 튀는 현상 때문에 제가속할 때 은근히 풀스로틀을 하고 있어서 속도가 한 3km, 4km가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이번에 이 신형 N1 차량이 그쪽 연석을 타면 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현상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부를 좀 띄워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 전 코너인 6번, 5번 코너에서 탈출할 때 그 차를 뭔가 바깥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작전을 세워야 됐고,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4번 코너에서부터 이 차의 집중력을 떨어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작전이었거든요. 이 모든 게 예상대로 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왠지 어쩌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떤 식으로 결국 공략이 들어갔냐면, 지금 이제 4번 코너를 들어갈 때 보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미 앞차가 인사이드로 브레이크 라인을 잡았는데 아웃사이드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차피 승부가 나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그럼에도 여기서 했던 이유는 일단 상대방 운전자에게 당황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브를 먼저 보여줘서 시선을 뺐든 마음의 평정을 흔들든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쪽으로 나란히 차를 붙였죠. 저를 봤어요. 4번 코너에서 인사이드로 들어가던 차가 갑자기 직진으로 다시 방향을 꺾으면서 저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제 붙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아, 이때 걸렸다 이게 지금 딱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아웃사이드에서는 제가 이 차를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제가 뒤로 쳐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차가 저의 무브 때문에 바깥쪽으로 한번 나온 게 화근이 됐죠. 이 차가 그래서 턴을 들어갈 때 탈출 라인이 부풀어지는 라인을 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라인 크로스로 인사이드 쪽으로 몰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5번 내리막을 향해서 저는 반대 정도 뒤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아웃사이드에 서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자이언트 코너라고 불리는 이 코너로 들어갈 때 바깥쪽에서 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저 뒷차가 초기 에이펙스를 너무 얼리 에이펙스로 들어가게끔 하게 되는 그 효과를 만들어 올 수는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진짜 이 차는 제가 원했던 그 에이펙스를 딱 찍으면서 라인이 부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왔을 때는 이 작전 한 50%는 성공할 수 있겠다, 이제 조금 자신감이 이제 더 올라왔죠. 그리고 6번 코너를 지나서 올라올 때 미들 이상 바깥쪽으로 앞차가 빠지는 걸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인사이드 쪽 무브로 라인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 코너에 도달하게 되죠. 이미 7번 코너 도달할 때쯤에는 먹히겠다라는 확률이 50%에서 이제 거의 한 90%까지 올라왔어요. 저대로 들어가서 저대로 연석만 깊게 밟아주면 탕탕탕탕탕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정말 딱 생각했던 대로 앞차가 탕탕탕탕 흔들리면서 분명히 풀로 가속은 하고 있었겠지만 차는 거의 등속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순간. 그래서 그때 라인 크로스가 들어갔죠. 그리고 앞쪽에 김세욱과 강병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호시탐탐 또 강병희 선수가 앞에 있는 김세욱 선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김세욱 선수 노려보는데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강병희가 치고 나갑니다. 네, 추월을 성공시키네요. 5위로 올라오는군요, 강병희. 근데 그때 거의 앞범퍼가 뒷좌 범퍼를 쓸어낼 정도까지 가깝게 붙기는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컨택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진짜 아슬아슬한 공간이 딱 만들어졌어요. 말도 안 되게 그 길게 봤던 전략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서 저도 좀 약간 쾌재를 지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보통 경기할 때 추월한다고 이런 거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때는 뭐 추월했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전략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림처럼 딱 퍼즐이 딱 껴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김석 선수를 추월을 한 다음에 이 막코너에서 그 김석 선수가 약간 뭐 ABS가 걸렸나 아니면 브레이킹 포인트를 조금 늦게 밟았나 했는지 막코너 진입하는 그 급제동 구간에서 뒤에서 저를 이렇게 통 밀었어요. 푹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의 푸싱은 지금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약간 카운터가 한번 들어갈 정도의 아주 작은 요동이었거든요. 별로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는 뭐 굳이 항의를 걸거나 뭐 이러할 부분도 전혀 아니었고, 그냥 레이싱 인시던트라고 하죠. 이거는 그냥 경기 중에 생길 수 있는 애교 같은 컨택이니까 저는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직선주로 해서 막 달리는데 갑자기 사이드 미러에서 진짜 뒤에서 뭔가 하얀 게 펄럭펄럭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뭐지? 하얀색이 날아갈 게 뭐가 있지?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딱 보고 무전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신분증은 떨어지나 선생님?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괜찮습니다. 범퍼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뒷범퍼가 정말 그 살짝 콩에 이렇게 하늘로 붕붕붕붕 날아갔다가 푹 떨어지는 그 딱 메인 카메라 가장 잘 잡히는 그 중계 카메라 잘 잡히는 데에 신호등 바로 옆에 다섯 곳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진짜 명장면이 하나 나왔죠. 앞범퍼 다른 차 걸 뒷차가 뜯어서 자기가 물고 가는 사건, 초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김세욱 선수 몰려있는 거예요. 추돌이 발생이 됩니다.
되고 그리고 또 김세욱 선수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앞 범퍼를 달고 가고 있어요, 다른 선수가. 이거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재밌는 장면이고 전 세계적으로 모터스포츠 명장면 2024에 들어갈 장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내 범퍼 내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경합하면서 앞차가 스핀을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받고 뒷차가 그 앞범퍼를 콩 때려 박았는데 그 앞범퍼가 2차 범퍼에 박히면서 이 범퍼를 그대로 뜯어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몇 랩을 그러고 달렸죠? 거의 끝까지 달리지 않았나 그러고? 그래서 한동안 그 범퍼를 뺏긴 자와 그 범퍼를 뺏어간 자가 둘이 계속 원샷으로 잡히는데 아 이거 너무 웃긴 거야. 꼭 범퍼 돌려주려고 막 따라가는 것 같고 저기요 범퍼 떨어졌어 이러면서 가져다 주는 것 같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박동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김영찬 선수가 뒤쪽에서 이런 푸싱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영찬 선수의 앞범퍼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그 박동섭 선수의 뒷범퍼도 뒷타이어 쪽으로 조금 밀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타이어를 계속 갈아내면서 흰 연기가 초반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초반에 좀 뒤에 있었으니까 메인 직선주로 내리막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저 앞쪽쯤에서 꼭 고기 굽는 것처럼 연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가는 거예요. 범퍼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꼭 범퍼를 계속 고쳐야 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바디 컨택을 조금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경기의 운영의 묘를 좀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범퍼가 아니었어요. 배기관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중계 캠에도 나오지만 그 차 바닥 아래쪽으로 뒷부분이 계속해서 이 배기관 자체가 땅에 질질질 끌리면서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면서 달리게 됩니다. 물론 이 저항 요소로도 작용을 했겠죠. 떨어지려면 범퍼랑 머플러까지 통째로 떨어졌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러면 무게도 좀 가벼워져 촉매도 떨어지면 출력도 뭐 조금이나마 상승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운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질질질 끌고 이 상황으로 이제 이 경기 후반부, 러시아 후반부를 계속 달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되게 불안했어요. 뭔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소리였거든. 뭔가 후반부에 결국 리타이어 할 것 같은 약간 그 징조를 알려주는 소리 같아서 지금 인캠으로도 보면 이제 소리가 꽤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북치는 소리가 막 나요 뒤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차에 부하를 주면서 달려도 괜찮나 했는데 그러면서 영찬이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또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김영찬 선수도 차량 상태가 좀 안 좋았는지 페이스가 계속 쳐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 시야에서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좀 멀리 있긴 했거든요. 이제 무전으로 앞차와의 간격, 랩당 줄이고 있는 간격에 대한 무전을 이제 감독님한테 듣게 됐고 김준입니다. 김영찬이고 앞타이어 데미지 있어서 계속 느려지고 있습니다. 페이스가 느립니다. 충분히 하나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볼만 하다. 끝까지 달리면 김영찬 선수까지 잡아서 P4까지 갈 수도 있다. 정말 어떻게 잘 풀리면 P3까지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무전으로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치얼업 해주는 요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완전 집중하고 컨스턴트 랩 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 미치겠더라고. 한 랩 점점점 보이는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보였냐면 나중에 가까워졌을 때는 그 영찬이 차 앞쪽에 뭔가 범퍼가 문제가 있는 것까지도 보여질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따라갈 때는 경기가 왜 이렇게 짧아? 한 랩만 더 달려주면은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남은 시간이. 1등으로 달릴 땐 경기 왜 이렇게 안 끝나? 약간 이런 거거든. 근데 이런 느낌인데 쫓아갈 때는 야 뭐야 나 지금 한 10분밖에 안 달린 것 같은데 무슨 파이널 랩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두보다는 따라가는 쪽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해요. 더 파이팅 넘치는 조건들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랩, 두 랩 정도만 있었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서 파이널 랩 체커기를 받으면서 P5, 5위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5위면 만족할 만한 순위는 개인적으로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게 기뻤어요. 어쨌든 추월을 여러 번 했고 또 전략이 잘 먹혀 들었고 무엇보다도 후반부 페이스가 그래도 꽤 빠른 축에 속하는 부분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예선을 제가 망치기는 했지만 예선 전에 자유연습 프리프랙티스에서는 6번의 연습 세션 중에서 2번을 저희가 P1을 차지를 했었거든요. 작년 시즌에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1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잘하면 진짜 일 한 번 내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잘 만들어졌던 것들이 너무 고무적인 부분이었고 여전히 결승에서도 팀원들은 되게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레이스를 그래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끝나고 또 막 다들 팀 크루들이 우르르 뛰어와줘가지고 차 쪽으로 와서 포디움에는 비록 못 갔지만 어쨌든 서로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1라운드는 우리 새로운 팀원들의 합을 보는데 굉장히 좀 좋은 성적표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위를 떠나서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 같이 이렇게 막 근접전으로 같이 놀아주셨던 선수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재밌었어. 재밌었어.